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이 프로의 케이아시슈입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우리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소식 자주 접하시죠? 폴란드에서 수조 원대 계약을 했다느니, 중동과 동남아에서도 한국 무기 없어서 못 산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를 잘 만들었지? 또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왜 갑자기 우리 무기에 열광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사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북쪽의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준비해온 독침이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프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전 세계 초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우리 군사력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선배님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국방의 핵심 기술들을 10가지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로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가슴 벅찬 소식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냉전이 끝나면서 이제 평화가 오나 싶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상이 확 바뀌어 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의 쟁쟁한 나라들이 전쟁 준비가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즉시 대규모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딱 두 곳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방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1953년 휴전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 우리 서울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아시죠? 사실 우리나라는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1000년 동안 수도가 한반도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38선이 그어지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고작 40에서 50km 밖에 안 되는 최전방 노출 지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 전쟁이 터져서 1차 방어선이 뚫리면 바로 서울이 함락되는 절체절명의 위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은 결심했습니다. 적의 남하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압도적인 화력이 필요하다. 이 절박함이 오늘날 전 세계가 경외하는 포방부, 즉 막강한 포병 전력과 육군을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 위대한 무기들의 속사정을 10가지 에피소드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에피소드 1. 전 세계를 경악시킨 괴물 미사일 현무5의 물리적 파괴력.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 국방의 자부심, 현무5 미사일입니다. 선배님들, 보통 미사일 탄두 무게가 500kg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현무5는 탄두 무게만 무려 8톤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8톤짜리 쇳덩어리가 마하 10의 속도로 땅에 내리꽂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화약이 터지는 힘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에 따르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8톤의 무게가 음속의 10배로 떨어지면 그 자체로 소형 핵폭탄급의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땅속 깊은 벙커까지 그대로 뚫고 들어가 내부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김정은이 아무리 지하 수백 미터 깊숙이 숨어 있어도 이 현무5 수십 발이 동시에 떨어지면 그곳은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덤이 되는 겁니다. 작년 말부터 이미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에피소드 2.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고 일궈낸 KF-21의 눈물겨운 독립. 두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 하늘을 지킬 KF-21 보람의 전투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전투기를 만들 때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2015년경 미국이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등 4개 분야의 기술 이전을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주변에서는 한국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밤 없이 연구에 매달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AESA 레이더를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하늘의 눈을 만든 것이죠. 이제 KF-21은 전 세계에서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성비 좋은 4.5세대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에피소드 3 디젤 잠수함의 상식을 파괴한 장보고3과 SLBM 열발의 위력. 세 번째는 바다 밑에 소리 없는 암살자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선배님들, 우리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 같은 경우 디젤 잠수함인데도 탄도 미사일을 무려 10발이나 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디젤 잠수함에 이런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갖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보통 디젤 잠수함은 적의 배를 잡는 용도로 쓰지만 우리는 적의 핵심부를 바다 밑에서 직접 타격하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동해나 서해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적이 도발하는 순간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거죠. 북한이 아무리 정찰을 해도 물속에 숨은 우리 잠수함을 찾기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습니다. 에피소드 4 적의 심장을 겨누는 세계 3위 규모 귀신 잡는 해병대. 네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 해병대입니다. 우리 해병대 규모가 28,000명으로 세계 3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과 중국 다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해병입니다. 이 강력한 해병대 사단이 포항과 김포 등지에 포진해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병대가 언제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 전쟁이 터지면 우리 해병대는 적의 뒤통수를 치러 언제든 바다를 건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아까운 병력 수만 명을 해안가 방어에만 쏟아부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엄청난 억지력이 되는 것이죠. 에피소드 5 러시아의 빛 대신 다가온 기술의 씨앗 불곰 사업의 반전. 다섯 번째 이야기는 조금 흥미로운 역사입니다. 바로 90년대에 있었던 불곰 사업이죠. 당시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우리에게 빌려 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대신 탱크와 장갑차, 미사일 기술 등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처음에는 고물 무기 가져와서 뭐 하냐는 소리도 들었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이 무기들을 다 뜯어보며 러시아의 정밀 기계 기술과 미사일 엔진 기술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세계 최강의 현무 미사일과 K2 흑표 전차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우리 민족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죠. 에피소드 6 유럽의 비포를 압도하는 대한민국 전차 군단의 숫자. 여섯 번째는 우리 육군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선배님들, 놀라지 마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쟁쟁한 유럽의 4대 강국이 보유한 최신 탱크를 다 합쳐도 1000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탱크는 무려 2200대가 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냉전 이후 평화에 취해 군대를 줄이고 무기 공장을 닫을 때 우리는 북쪽의 위협 때문에 묵묵히 탱크를 찍어내고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한국 탱크 좀 빨리 팔아달라며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피소드 7 세계 시장의 절반을 집어삼킨 K9 자주포의 신화. 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방산 수출의 효자 K9 자주포입니다. K9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독보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준다는 엄청난 속도 때문입니다. 유럽 나라들은 탱크 한 대 주문하면 10년 넘게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공장이 쌩쌩 돌아가고 있어서 금방 공급이 가능합니다. 6.25 전쟁 때 포 한 자루가 없어서 밀렸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의 포병 전력을 책임지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에피소드 8 고슴도치를 넘어 사자도 겁내는 호저 전략. 여덟 번째는 우리의 국방 철학인 호저 전략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슴도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조한범 박사님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고슴도치를 넘어 호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호저는 고슴도치보다 훨씬 크고 그 가시는 사자 같은 맹수도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비록 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건드린다면 너의 팔 하나는 반드시 잘라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치명적인 독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 9 전 세계가 경탄하는 K방산의 미친 납기 속도와 생태계. 아홉 번째 이야기는 우리 방위 산업의 시스템입니다. 선배님들, 무기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고쳐 쓰고 개량하는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화학, 자동차, IT 기술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부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인의 빨리빨리와 꼼꼼함이 방산에서도 통하고 있는 것이죠. 에피소드 10 미래를 준비하는 초격차 기술과 원자력 잠수함의 꿈. 마지막 10번째 에피소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전투 체계, 그리고 더 멀리, 더 오래 자망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다시 군대를 늘리기 시작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우리는 이미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가 깃든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선배님들, 오늘 들려드린 10가지 가슴 벅찬 에피소드 어떠셨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세운 이 나라가 이제는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 안보를 수출하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참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다시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말자고 다짐하며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정직한 땀방울과 헌신이 모여 오늘날 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저력을 가진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나를 때리면 내 팔 하나는 자를 거야라는 호저의 전략처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오늘 하루도 자부심 가득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우리 민족이 그해왔듯 우리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핫이슈를 알리는 2프로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뜨겁고 자랑스러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